자, 은퇴한 수능 강사, 사료 강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상대론까지 했었는데 제 상대론 영상은 못 올렸어요. 너무 엉망진창이어가지고 상대론은 제가 조만간 빠르게 업로드 다시 해드릴 거고요. 우리 이제 대단원 중에 두 번째 단원인 전기적 성질, 그 물질의 구조와 전기적 성질로 넘어왔습니다. 이거는 물리학 1의 두 번째 대단원이에요. 이 두 번째 대단원은 총 4가지의 중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자와 전기력, 두 번째는 선 스펙트럼과 보어의 원자 모형, 3번은 에너지띠와 전기 전도성, 4번은 반도체와 다이오드입니다. 일단 전 교육과정과 좀 대비를 해보면요.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물리학 2로 올라갔지. 그리고 그런 것처럼 이번 단원도 그런 게 좀 있는데요. 중단원, 4단원, 그러니까 반도체와 다이오드에서 트랜지스터가 이탈했습니다. 물리학 1에서.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시험 문제는 꼭 다이오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강조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단원인 선 스펙트럼과 보의 원자 모형은 순수하게 외워서 풀 수 있는 단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단원 선 스펙트럼과 보의 원자 모형 중에 그 소단원인 스펙트럼 파트는 순수하게 외워서 푸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날로 먹을 수 있는 손을 놀리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단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강사님들이 계신데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외워서 풀 수 있다는 게 유일한 건 아니거든요, 이 단원이. 대표적으로 여러분 에너지띠도 계산 안 하잖아. 그치? 그런 거고. 또 원자 문제도 계산 안 하잖아요. 러더퍼드 모형 같은 그 보어의 원자 모형은 계산하는 게 좀 있는데 그래서 좀 애매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총 4가지의 중단원에 대해서 빠르게 다뤄볼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 다룰 중단원은 원자와 전기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자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원자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원자라는 단어를 아마 중학교 과학교과서 돌턴의 원자설로 처음 접하셨을 거예요. 또는 과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뭐 이미 요즘처럼 그 인터넷에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는 또 다 알고 계시겠죠. 자, 원자는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요. 원자로 진짜 예쁜 단어예요. 원자는 영어로 atom, 아톰이라고 읽습니다. 아톰. 이 A가 뭐죠? 여러분, A. 자, 사료 강사면 영어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해요. A는 바로 불가능하다. 무란 뜻이지. 무란 뜻이지. 너무 없어 보인다. 한자를 못 써서. 자, 이거는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없다. 라는 뜻이고, 이 텀은 무슨 뜻이지? 얘는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자를 수 없는 물질을 바로 원자라고 부릅니다. 약간 더 팁을 드리자면요. 이 자르다라는 거랑 어원, 이 텀이랑 어원을 같이 하는 게 아나토미라는 게 있어요. 아나토미. 뭐지? 해부학. 해부학도 뭔가 자르는 거지. 거기에 중간에 있는 텀이 바로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퀀텀 할 때 그 텀자도 자르다는 뜻이고, 퀀이라는 거는 연속되지 않은 불연속적인 뜻이에요. 불연속적이라는. 그러니까 불연속적으로 잘려있는 것을 퀀텀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한 줌이라는 뜻도 있어요. 한 줌이라는 뜻도 있는데 자, 어쨌든 원자라는 거는 자를 수 없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뭐라고? 자를 수 없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현대 물리학에 있어서 원자핵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 현대 물리학에 들어서 원자는 바로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죠. 이러한 덧셈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가 처음 예측되고 발견됐을 때는 자를 수 없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알고 보니 쪼갤 수 있다더라. 근데 우리가 이름을 바꾸기 좀 그렇지. 그냥 원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저는 이 원자라는 단어에 상당히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입학할 때 또는 대학교를 입학하기 전 고등학교 때 저를 가르쳐 주신 물리 선생님께서는 상당히 고학력자셨어요. 상당히 고학력자셨는데 그 선생님께서 저에게 원자에 대해서 알려면 현대 물리를 이해하려면 원자를 알아야 되고 원자를 알려면은 닐스 보어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왔을 때 지도 교수님께서는 이 원자에 관련된 책을 많이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열심히 으쌰으쌰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자, 어쨌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원자핵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바로 중성자와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중성자와 양성자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 바로 쿼크라는 친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라는 건 렙톤이라고 분류하지. 그래서 쿼크와 렙톤 그리고 몇 가지들 입자를 더해서 우리가 표준 모형이라는 걸 만들기도 해요. 그렇다 치고 일단 이 단어에서 우리가 다룰 건 원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전자와 원자가 어떤 식으로 발견이 되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뭐부터 해볼까요? 전자부터 해볼까요? 자, 전자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는 어떻게 발견됐냐면요. 전자는 최초에 그 톰슨이라는 사람이 전자라는 걸 정의를 했어요. 바로 J.J. 톰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닐스 보어의 영국에서의 첫 번째 스승님입니다. 그 닐스 보어라는 물리학자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그때 스탠퍼드 대학, 케임브리지 대학이었던 것 같아요. 케임브리지 대학에 있던 교수로 톰슨이 있었는데, 톰슨 밑으로 가서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닐스 보어가 약간 좀 영어를 잘 못했어요. 우리 마냥 우리가 영어 잘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톰슨이랑 좀 사이가 안 좋아서 1년 있다가 누구한테 가냐면은 러더퍼드한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닐스 보어는 러더퍼드 밑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고,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을 배워서 자신만의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발전시키게 되죠. 자, 간단한 역사고요. 이러한 내용이 이제 과학사 산책이라는 그 교양 강의에 있는데, 아직 유튜브에는 업로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계약이 잘 원만하게 해결되면은 그것도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요. 보고 즐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J.J. 톰슨에 의해서 발견된 전자는 어떻게 발견되냐면 바로 음극선 실험이라는 거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음극선 실험. 캐소드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실험 세팅이냐면요. 상당히 직관적인 실험 세팅이에요. 박스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이렇게 걸어주는 겁니다.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는 기체가 가득 차 있거든. 그럼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나? 방전이라는 현상이 나타나요. 방전이라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 어떠한 빔이 생성돼서 쭉 플러스 쪽으로 달려가게 돼요. 이 입자의 정체가 바로 전자였어요. 이 입자의 정체가 바로 전자였습니다. 그래서 톰슨은 이 음극선 실험으로 전자라는 걸 발견했고요. 그리고 이 전자라는 게 원자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톰슨의 원자 모형은 푸딩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박혀 있는 거야. 고등학교 때 저희 물리 선생님께서는 상당히 고학력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분께서는 이거를 팥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팥죽보다는 푸딩이 좀 맞는 것 같아. 팥죽은 너무 흐물흐물하잖아. 이런 모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막 박혀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이 당시에는 원자를 들여다볼 현미경 같은 게 없었어요. STM 같은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톰슨은 그냥 간접적인 이런 음극선 실험 같은 걸로 원자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 바로 이 전자라는 게 뭐였어? 바로 음극선의 정체였지. 전자라는 게 음극선이란 전자라는 정체가 있었고, 톰슨에 의한 음극선 실험에 의해서 톰슨의 원자 모형이 나오게 되는데, 그 톰슨의 원자 모형이라는 것은 바로 이 전자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그 양전하 구에 촘촘히 박혀있는 마치 푸딩 같은 모양으로 제안했습니다. 이게 바로 전자의 발견이에요. 전자의 발견. 자, 그럼 원자핵은 어떻게 발견됐느냐? 그럼 원자핵으로 가보죠. 원자핵은 어떻게 발견됐느냐? 이 빨간색이니 원자핵의 발견으로 가봅시다. 자, 원자핵은 누가 발견했나요? 원자핵은 러더퍼드라는 인간이 발견했어요. 영국 유학 시절에 닐스 보어의 두 번째 사부님이죠. 그래서 원자핵의 발견은 러더퍼드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러더퍼드 또는 러더포드라고도 쓰는데, 요즘 교과서에서는 아마 러더퍼드라고 쓸 거예요. 옛날에는 허이언스를 호이겐스라고 했거든요. 혹시 호이겐스 들어보셨나요? 네, 허이언스라고 배우셨죠? 자, 이런 얘기 계속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저는 나이가 좀 많은 편이니까. 자, 러더퍼드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바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걸 하게 돼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하는데, 알파 입자라는 거는 4EHE 플러스의 헬륨 원자를 의미합니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 모양을 제안하게 되는데요. 실험 세팅은 간단해요. 간단하진 않고요. 어떤 세팅이냐면은 금박을 이렇게 두른 다음에 가운데 원자를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헬륨 플러스 이가의 헬륨 입자를
평 쏘는 거야. 그건 대부분은 통과하거든요. 대부분은 통과해요. 근데 어떤 확률로 막 이렇게 튕겨 나오는 친구들이 있겠지. 그럼 여기에 스파크가 탁탁탁 튀게 돼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막 이렇게 튄다. 여기로도 튀고 여기로도 튀어.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도 튀어 나오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대부분은 지나갔어. 대부분은 지나갔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럴듯한 방향으로 튕기지만 어떤 친구들은 극단적으로 뒤집혀져서 튕겨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이 결론으로부터 러더퍼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게 됩니다. 바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인데요.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고밀도의 플러스가 중앙에 존재하고 대부분은 빈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입자가 궤도에 있어서 뱅글뱅글 돈다고 생각을 했죠. 이게 바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입니다. 하지만 러더퍼드의 이 모양 이전에 이러한 행성 운동 모양의 원자 모델을 제안한 일본인 물리학자가 있었어요. 이런 내용은 이제 과학사 산책에서 보시고, 어쨌든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이러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톰슨의 음극선 실험과 러더퍼드의 알파선 산란 실험은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까? 시험 문제를 풀려면 이 개념이 좀 있어야 돼. 이걸 직접 물어보진 않지만 그래도 진입 판별 문제로 나올 수 있잖아. 전자는 톰슨에 의해 발견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노골적인가? 그래,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원자 모형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전기력입니다. 전기력. 자, 제가 지금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란 말을 이제 계속 써왔는데요. 이 전기력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주고받는 힘이 되겠습니다. 자, 전기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기력이라는 걸 논하기 전에 논해야 할 개념이 하나 있어요. 이건 교과서에서 크게 큰 틀에서 다루진 않는 것 같은데 정리를 해드리면은, 전기력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하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하. 네. 문과분들이 말하는 전하가 아니고요. 우리 같은 이과인들이 말하는 전하는 뭐야? 바로 차지라는 거지. 전하는 영어로 차지라고 부릅니다. 차지. 예. 이 전하의 정의는 뭐냐면요. 이 전하의 정의는 바로 전자기적 현상을 만드는 원인입니다. 뭐라고요? 전자기적 현상을 만드는 원인이 바로 전하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하의 정의예요. 자, 그러면은 전하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전하의 특징은 바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플러스 마이너스끼리는 인력을, 그리고 같은 부호끼리는 청력을 작용한다는 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잘 보시면 여기 말에 함정이 있다. 내가 전자기랬지. 자기력 아직 안 나왔는데요. 네, 곧 나와요. 자, 전자기적 현상을 만드는 원인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등속 운동하는 멈춰있는 전하는 주변에 뭘 만드냐면은 전기장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속도가 일정한 전하는 주변에 자기장을 만듭니다. 이런 말 안 들어봤지? 어떤 교과서에도 이런 말은 서술해 놨나? 뭐 제가 모든 교과서를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가속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하는 주변에 전자기파를 발생시킵니다. 대표적으로 두 번째 예시가 뭐가 있겠어? 바로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지. 도선 내에서 전하는 등속으로 움직입니다. 도선에 의한 자기장, 자기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기파 예시는 바로 안테나 있죠. 안테나가 극단적인 예고요. 전기장은 우리가 문제로서 많이 봤지. 그래서 전하를 먼저, 이 전하라는 개념이 있어야 전기력을 논할 수 있어. 전하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다른 부호끼리는 인력을, 같은 부호끼리는 청력을 작용하는데, 멈춰있는 전하는 주변에 전기장이라는 걸 만들고, 속도가 일정한 전기장은 자기장이라는 걸 만들고, 가속하는 전하는 전자기파를 만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도 함정이 있지. 왜? 강사님, 전기장, 자기장, 전자기파 아직 뭔지 말씀 안 하셨는데요. 네, 곧 나옵니다. 네, 곧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머릿속에 넣어 두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러면은 전기력 설명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력이란 건요. 전하 사이에 주고받는 힘이에요. 뭐라고? 전하 사이에 주고받는 힘. 그러면은 전기력은 전하 사이에 주고받는 힘이에요.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쓰고요. 이 K값은 단순한 비례상수예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이라고도 쓰는데 여러분은 그냥 K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식을 잘 들여다보자고. 근데 Q는 제가 위에서 뭐랬어요? Q는 전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한댔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Q와 Q1과 Q2 조합에 따라 가지고 얘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정말 특이한 점은 마치 중력처럼 R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힘이라는 거야. R제곱으로 약해지는 힘이라는 거지.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은 중력이랑 전기력 모두 R제곱분의 1로 감소하는 힘인데 이유가 있나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방사 형태로 가해지는 힘이기 때문이야. 약간 어려운 말이지. 그러니까 그냥 R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전하 사이에 주고받는 힘이니까 전하 사이 주고받는 힘이니까 우리가 이걸로써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 어떤 식으로? 바로 이 플러스가 중심에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가 주변을 돌고 있다면은 얘네 둘이 주고받는 힘의 정체는 뭐야? 바로 전기력이 되는 거예요. 전자와 원자핵, 즉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와 원자핵이 주고받는 힘은 뭐다? 전기력이다. 네. 얘 둘은 인력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력이라는 정말 강한 힘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쉽사리 구조가 무너지지 않아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언제까지? 닐스 보어가 등장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전기력과 전자는 이 전기력과 이 원심력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고요.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자,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추가로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바로 전기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교과서에는 깊게 설명은 안 해놨는데 전기장이라는 게 무슨 개념이냐면 이 장이라는 건 영어로 필드라고 불러. 필드라고 불러요. 필드 마당장. 우리나라 말로는 마당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장이라고 부르지. 마당 운동장 할 때 그 장자야. 자, 그렇기 때문에 전기장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의미해요.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전기력을 느낄 수 있어 없어? 우리 몸엔 안타깝게도요 전기력, 자기력 센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공간 내에 전기력이 존재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시험 전하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얘 전하는 편의상 플러스 1쿨롱짜리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뭐 문제에 따라서는 뭐 2쿨롱을 사용하든 5쿨롱을 사용하든 마이너스를 사용하기도 하거든. 근데 저는 표준적으로 1쿨롱을 사용해 볼게요. 자, 이러한 어떠한 가상의 공간에 제가 시험 전에 1쿨롱짜리를 딱 놨어. 얘 플러스 1이야. 근데 얘가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냐면은 이렇게 힘을 받아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쯤에 뭐가 있는 거야? 바로 플러스 전하가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시험 전하를 올려둠으로써 우리는 주변에 전기력을 만드는 전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장이라는 건 단순히 수학적 정의로 단위 전하가 받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력이라는 건 다른 말로 쿨롱 힘이라고 불리는 이 전기력이라는 거는 위에서 쓴 것처럼 Q1, Q2의 곱의 R제곱분의 1에 반비례하는데 얘를 시험 전하인 Q1으로 나눠주게 되면 바로 다음과 같은 꼴이 되고요. 얘는 전기장이라는 새로운 물리량이 됩니다. 그래서 F QE라는 공식으로 아마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바로 전기장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멈춰있는 전하는, 가만히 멈춰있는 전하는 주변에 뭘 만들어? 바로 전기장이라는 친구를 만들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빼놓은 내용 없는 것 같은데? 뭐 전기력선 관련한 거 할 필요 없나?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3-1강 원자와 전기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딱 해가지고 여러분은 필기를 한번 쭉 들으시고요. 필기를 하시던지, 전 정리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이미 개념을 알고 계신다고, 한번 개념 강의를 들으셨다고 가정하고 진행하는 컨텐츠니까 여러분 그냥 아는 내용, 모르는 내용 체크하시고 부족하면 채우시고, 아는 내용이면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3-1강 마치고요. 다음 단원 선 스펙트럼과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넘어갈 텐데, 이 다음 단원이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습을 충분히 하고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